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과 치매,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술을 굉장히 즐기시면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알코올이라는 그러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은 이 치매와 술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자체가 양이 많으면 J커브라고 해서 양이 많을수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의 음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심혈관과 뇌혈관을 보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주 습관이 적게 소량만 드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양에 대비해서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처음에 술을 적절하게 드시고 J커브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게 되면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뇌라는 곳을 망각시키면서 걸음이 비틀비틀하게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 변연계라고 해서 감정을 지배하는 뇌를 마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흥분하거나 침울하거나 나도 모르게 울거나 웃거나 이런 증상이 있게 되고요. 더 알코올 농도가 심해져서 전두엽까지 마비시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술과 그러한 이 인지기능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술은 결과적으로 뇌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또는 급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코올을 복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은 뇌에 나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코올성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은 제가 농도에 따라서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코올성 치매의 제일 흔한 경우 급성으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비타민 B1이라는 사이아민이라는 성분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뇌관을 마비시킵니다. 뇌관과 소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가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안구 운동장애, 눈이 옆으로 돌리려고 해도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한마디로 오리처럼 제대로 균형 잡히지 못하는 그러한 오리걸음을 걷게 되는데 그게 베르니케 뇌병증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마밀라리 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두체라는 곳에도 술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방금 전에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B1의 결여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 증상까지는 비타민 B1을 투여를 하면 환자가 다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유두체라는 곳까지 마비를 시키게 되면 그 유두체 손상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는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일을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베르니케 뇌병증의 증상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알코올 섭취가 만성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우리 뇌에 벌어질까요? 한마디로는 뇌는 뇌하고 뇌를 이렇게 조절하는 물이 흘러다니는 뇌실 주머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뇌실 주머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면서 환자분이 전혀 걷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성 치매 환자분이 단순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운동성 질환까지 같이 오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이러한 알코올성 치매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약간의 이러한 균형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필름이 끊긴다라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오늘부터 술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금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술을 금주를 하면 과연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뇌나
이러한 뇌간에서 오는 그러한 안구 증상이라든지 균형 증상 같은 것들은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유두체까지 가서 기본적으로 기억력 손상까지 오게 되면 그게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를 해서 결과적으로 뇌의 구조까지 변하게 되면 그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모든 질환은 어떠한 세포라든지 구조가 망가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뇌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은 바로 오늘이라도 그 금주를 하시게 되면 파괴된 뇌세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망가졌던 뇌세포를 도움을 주는 새로운 세포가 기능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한 뇌가소성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당장 금주를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되면 어떠한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청취입니다. 결과적으로 술을 하루 동안 얼마나 드시고 일주일에 몇 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드실 때 그 양이 얼마인지 사실은 술의 종류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필름이 끊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필름이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여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몸 안에 있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는지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타민은 저희가 엽산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꼭 채워드리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뇌영상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뇌영상 검사가 알코올성 치매에 합당한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뇌 MRI,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걸 찍게 되면 알코올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나 없어지는 곳이 균형을 잡아주는 소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쪽 전두엽과 축두엽이 많이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합당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술의 양의 노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뇌 안에 있는 물주머니가 굉장히 커지는 뇌실 확장증이라는 것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다르게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코올성 경도인지 장애나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이 되니 반드시 금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흩어듣지 마시고 그러한 경고를 받으셨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금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치료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금주입니다. 근데 이 금주라는 게 제가 해보면 가장 어려운 치료 방법이고 개인도 이 환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접근하기 힘든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주를 해야만 저희가 알코올성 치매를 이전 상태로 돌리거나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알코올성 치매에 의해서 뇌부위가 또는 혈액 검사에서 부족한 영양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코올에 노출된 기간이 짧다고 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비타민 결핍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해 드리고, 그리고 술이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밥을 잘 안 드시게 되면 정말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랑 같이 협진해서 이러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도 직접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폭력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기억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언어 능력 저하라든지 그거에 대한 인지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면 이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을 아예 안 드시면 가장 좋겠지만 술자리가 있을 경우 나의 그러한 주량을 설정해서 그만큼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드실 때
술 한 잔 물과 함께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안주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술이 기본적으로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맨 상태로 술만 드시게 되면 그만큼 몸에 있는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서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으로 대사되는 그러한 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술은 훨씬 더 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랑 충분히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빈속에 술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빈속에 술을 드시면 더 빨리 취하기 때문에 그런 맛의 술을 굉장히 더 많이 드시게 되는, 나중에는 술을 부르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시는데요. 절대로 꽉 찬 배에서 술은 반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상태를 피하라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은 어디서 해독이 된다? 바로 간에서 해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 몸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간이거든요. 그러면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간세포는 너무나 신기한 게 80%까지 파괴가 돼도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피곤하지 않게, 내가 피곤할 때는 절대로 술자리를 가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할 때 흡연은 피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으셨던 분들도 술자리에 가게 되면 다시 담배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흡연할 때 우리가 몸에 있는 산소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무엇이냐? 연탄가스 중독일 때 환자분들이 나오는 그 기체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뇌 자체를, 뇌 피질세포를 파괴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저핵이라는 곳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기본적으로 치매와 파킨슨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중에 같이 흡연을 병행하는 것만큼 뇌세포를 빠르게 파괴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할 때는 절대로 금연, 아예 금연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꼭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술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먹는 술자리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먹게 되더라도 나의 이러한 적당량을 꼭 결정하시면서 그 자리에 즐겁게 하는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